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나한테 기생충처럼 비위부터 살 생각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나도 집안일 하고. 집안일?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58세의 해림은 남편 민호의 대기업 부장 정년 퇴직을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33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챙겨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강남구 압구정동 34평 아파트와 퇴직금 2억 5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 월 250만 원. 두 자녀는 모두 출가에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퇴직 후 민호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해림을 깨웠습니다. 여보, 벌써 6시야. 일어나. 내가 퇴직했다고 이렇게 게을러진 거야? 33년 동안 남편과 두 자녀 뒷바라지로 새벽같이 일어났던 해림. 이제 자녀들도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했으니 조금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회사라는 정체성을 잃은 불안감을 집에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자 집안일을 퇴직 전 직장처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도 청소기 돌렸어? TV랑 선반도 한 거야? 해림이 청소를 마치면 민호는 손가락으로 구석구석을 훑으며 먼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 봐.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빨래를 개면 민호는 다시 펼쳐서 본인 방식대로 접었습니다. 수건을 접는 법이 이게 뭐야? 호텔 가면 3등분으로 각 잡아서 접어놓던데 당신은 그것도 몰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다시 해봐.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봐. 물때가 그대로잖아. 세제를 얼마나 아끼려고 이러는 거야? 다시 씻어야겠어. 어느 날 오후 민호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식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요거트 유통기한 이틀 지났잖아. 당신 냉장고 관리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 유통기한 지났어도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나중에 마사지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논리야? 유통기한 지난 건 버려야지. 우리 집에서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민호는 두부, 요구르트, 햄까지 모두 확인하며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임박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 봐. 내일까지인데 왜 안 먹고 놔뒀어? 보니 길바닥에서 나는 줄 알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빨래 건조기를 열고 먼지 거름망을 꺼냈습니다. 이런 먼지 거름망이 이렇게 꽉 찼는데 언제 청소한 거야? 옷이 더 더러워지겠다. 지난주에 했는데 빨래를 많이 돌려서 그런가 봐. 당신은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매번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리고 그날 저녁 민호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해림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속 터져 죽겠어.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얼마나 못하는지 알아? 냉장고 관리도 엉망, 먼지 거름망도 안 치우고 매일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가 더 바빠. 솔직히 내가 더 살림 잘할 것 같아. 네 와이프는 살림도 잘하고 부럽다. 얼마나 꼼꼼한데. 나는 운이 없어서 말이야. 해림은 부엌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친구들에게 살림도 못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적과 구박, 그리고 뒤에서의 험담만 늘어갔고 해림은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민호의 통제는 점점 더 해림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림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중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중고나라에서 18만 원에 샀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취미생활 시작해보려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사진 배워서 우리 손주들 예쁘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뭐야? 18만 원. 당신 제정신이야? 나이 60도 안 남았는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중고로 산 거야. 새 걸로 사면 80만 원은 하는데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서. 취미. 지금 사진 배워서 뭐 할 건데? 돈 쓸 생각 말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이면 마트에서 한 달 장 보겠다. 당신은 돈 버는 사람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정작 민호 자신은 퇴직 2개월 만에 골프 클럽 회원권 480만 원을 끊었고 주 2회 라운딩을 다녔습니다. 해림이 항의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달라. 나는 골프를 통해 인맥 관리를 하는 거야. 재취업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당신 사진은 뭐 하자는 거야? 해림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자신은 소비하는 존재일 뿐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해림의 외출과 친구 만남도 간섭했습니다. 또 나가? 어디 가는데? 순영이랑 영희 만나서 이태원에서 브런치 먹기로 했어. 한 달 만에 보는 거야. 브런치? 요 1인당 3만 원씩 하는 비싼 거 사 먹고 오겠지. 당신은 매주 친구들 만나는 게 일이야? 집에 할 일은 많은데. 나도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당신은 주 2회 골프 가잖아. 스트레스?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나는 33년 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TV 보면서 뭐가 힘들어? 그 말에 해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3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자신은 스트레스조차 느낄 자격이 없는 무능한 존재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민호는 해림이 저녁 6시가 넘어 귀가하면 어디서 뭐 했냐며 추궁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딸 은영이 집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전화하면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아빠 퇴직하시고 나서 더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너희 아빠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33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너희 엄마 요즘 아주 팔자 좋지. 아빠 밥은 안중에도 없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돈만 쓰려고 하고. 아유, 아빠, 엄마도 친구들 만날 수도 있죠. 아줌마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 건 정말 시간 낭비고 꼴불견이다. 딸 앞에서 아빠 밥도 안 챙기는 사람으로 전락한 해림은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33년 동안 가족을 위해 5,000끼 이상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그날 밤 민호는 해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나한테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 생각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나도 집안일 하고. 집안일?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요즘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다 있잖아.
당신이 예전에 하던 동네 베이커리 알바라도 다시 나가봐. 시급 9,860원이라도 벌어와. 알바? 내가 60 가까운 나이에? 그래.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와. 지금 돈 못 벌어오면 그냥 집에서 축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연금으로 당신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데 당신도 뭐라도 보태야지. 해림은 민호의 기생충이라는 말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는 도구였구나. 33년을 함께했지만 더 이상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림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 혜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이혼? 민호 씨랑? 무슨 일 있어? 해림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냉장고 유통기한 확인하는 일, 청소 상태 점검하는 일, 친구들에게 전화로 험담하던 일, 카메라 사는 것조차 트집 잡던 일, 자녀들 앞에서 무능하다고 조롱하던 일, 그리고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지 말라던 그 말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심한 말까지. 혜림아, 너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혼 쉬운 결정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해. 지금 너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정리해봐.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사고 나머지로 생활하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정말 내가 절반을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너 33년 동안 전업주부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게 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야. 근데 혜림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너 혼자 살 준비가 돼 있냐는 거야. 지금 민호 씨가 아무리 나빠도 3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이혼하면 외로울 거야. 그리고 주변 시선도 만만치 않아. 60에 이혼하네 하면서 수근덕거릴 거고. 나도 알아. 그게 무섭기도 해. 근데 순영아, 나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워.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또 어떻게 무시당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어. 혜림아, 너 지금 진짜 힘들구나. 내 말 잘 들어. 이혼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첫째, 무료 법률 상담 받아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있잖아. 거기 가면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해줘. 재산 분할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줄 거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통장도 미리 정리해. 남편 몰래 재산 목록 다 정리하고 너 명의 통장은 따로 관리해. 이혼 얘기 나오면 남편이 재산 빼돌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또 이혼 후에 뭐 할 건지 계획 세워봐. 그냥 혼자 살면 외롭고 무료해. 너 예전에 빵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 베이커리 창업 같은 거 생각해봐. 1억이면 작은 가게 낼 수 있어. 베이커리. 나 정말 빵 만드는 거 좋아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너 아직 60도 안 됐잖아.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건데 그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자유롭게 살 거야? 순영아, 고마워. 너 말 들으니까 조금 용기가 생겨. 혜림아, 나도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나 혼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돈은 줄었어도 행복은 2배가 됐어. 순영아,
나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볼게. 그리고 통장 정리하고 창업도 알아볼게.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혜림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순영아, 정말 고마워. 혜림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아니야. 나는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 혜림은 감정 대신 이성을 택했습니다. 이혼 후의 현실적인 삶을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몰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혜림은 용기를 내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기간이 33년이시네요.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50대 52 원칙입니다. 아파트 15억, 예금 2억 3,500만 원, 총 17억 3,500만 원이면 약 8억 6,7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남편분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으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8억으로 강남권 소형 아파트 20평대를 사시면 5억 정도, 나머지 3억을 정기예금에 넣으시면 연 4% 이자로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약 3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30만 원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혜림은 깨달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갖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최소한 매일 모욕당하며 힘들게 살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2주간 혜림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이혼 상담 교육도 이수했고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혜림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잔소리도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운 삶, 이제 끝내고 싶어.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다 늙어서 무슨 이혼 타령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애들은 생각 안 해? 애들은 이미 다 컸어. 그리고 나는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법률 상담 받았는데 나도 절반 받을 권리가 있대. 재산 분할?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내가 번 돈인데. 33년 동안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래. 협의 이혼할 거면 8억 6,750만 원 주고 아니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민호는 뜻밖의 이혼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금액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혜림의 단호함 앞에서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림은 이혼 결정 후 두 자녀를 따로 불러 이혼 결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혼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결혼 33년 차에 무슨 이혼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빠랑 못 살겠어. 뭘 해도 트집 잡히고
친구들한테까지 무능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지 않아요? 엄마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60에 이혼하네 하면서 수근덕거릴 텐데. 저희도 동네에서 무슨 말 듣고 살아요? 솔직히 창피해요, 엄마. 제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 부모님 이혼했대.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도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엄마, 그건 그렇고, 이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나중에 저희 상속은요? 해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간의 체면과 재산 분할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나눠 가질 거야. 나도 절반 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나는 매일 모욕당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체면만 생각하는 거니? 엄마, 진짜 고집세시네. 알았어요. 하세요. 근데 저희는 찬성 안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냉랭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해림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자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나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 해림은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먼저 강동구 천호동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6개월 후 해림은 재산 분할금 8억 6,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5평 소형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돈 중 1억 원을 베이커리 창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림은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니어 창업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남에서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걸려 다녔습니다. 첫날 수업에 갔는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70대 할머니도 계셨어요.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수업 내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식품위생법, 원가 계산, 마케팅. 33년 동안 집에서만 살림했던 해림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자, 원가율 계산해 보세요. 재료비가 1,500원이면 판매가는 최소 5,000원은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다 빼면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저 원가율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집에 돌아와서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업 교육과 동시에 해림은 제과제빵 자격증 실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수강료 45만 원. 비싸다고 느꼈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기 첫날 반죽을 하는데 손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옆에 있던 20대 젊은 친구는 후딱후딱 하는데 저는 속도가 안 나고 강사님이 손목에 힘을 빼세요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고 첫 실기 시험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식빵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빵이 푸석푸석하게 나왔습니다. 순영아, 나 또 떨어졌어. 이러다가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혜림아, 첫 번에 붙는 사람이 어딨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봐. 세 번째 도전 끝에 해림은 4개월 만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해림은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다음은 가게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림은 한 달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임대 매물을 받습니다.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에요. 권리금은 3천만 원.
전 세입자가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나가는 거라 기름때가 좀 있어. 권리금이 3천만 원이나 해요? 그럼 총 4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사모님? 요즘 상권 좋은 데는 권리금만 5천만 원 넘어가요. 결국 해림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인 15평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가 문제였습니다. 베이커리는 위생 기준이 까다로워서요. 벽타일 전부 교체, 배수시설, 환풍기, 오븐 설치, 진열대. 최소 3,500만 원은 나옵니다. 3,500만 원이요? 그럼 지금까지 6,500만 원이나 쓴 건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 해림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중고 오븐, 중고 진열장을 샀습니다. 타일은 직접 붙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타일 붙이는 법 배워가며 손톱에 시멘트 들어가고 무릎 까지면서 혼자 작업했죠. 밤 11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2주 동안 혼자 타일을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청소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2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민호가 동네 베이커리 알바나 해라고 모욕했던 것과 달리 해림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베이커리 카페 해림의 오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전날 밤 해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올까? 빵이 안 팔리면 어쩌지? 월세 100만 원, 전기세, 재료비, 계산하니까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개업 첫날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매출 1만 5천 원. 첫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비슷했어요. 하루 평균 3만 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2주차 해림은 동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전단지를 직접 붙이러 다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 광고 금지라며 떼어냈습니다. 아줌마, 허락 없이 전단지 붙이면 안 돼요. 다음엔 과태료 나와요. 죄송합니다. 해림은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올리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도 몰라서 아들에게 전화해 한참을 배웠습니다. 엄마 나이에 이런 거 배우기가 쉽지 않다. 내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니?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첫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유 식빵 하나 주세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옛날 맛이 나더라고요. 어머, 다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빵집들은 다 너무 달고 기름지던데 여기는 담백해서 좋아요. 내가 우리 경로당 친구들한테 소문냈어요. 곧 많이 올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소문 덕분에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나 당뇨 있는데 여기 통밀빵은 설탕 적게 넣으셨다며? 이런 빵 찾기가 힘든데 감사합니다. 제가 빵 만들 때 설탕을 최대한 줄였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자주 오세요. 3개월째 드디어 하루 평균 매출이 15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도 150만 원은 남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에 찍힌 150만 원을 보면서 울었어요. 남편한테 기생충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33년간 남편을 위해 새벽에 일어났던 습관이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활력을 느껴요. 손님들이 제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자 자녀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라며 반대했던 딸이 어느 날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많네요.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 오늘은 단팥빵이랑 크림빵이 완판됐어? 엄마, 제가 엄마를 잘못 봤어요. 엄마가 집에서만 계실 때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계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요. 아들도 주말마다 빵집에 와서 설거지를 돕고 배달 주문이 많을 때는 직접 배달까지 해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희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는 거고요. 처음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해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고 행복감은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해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하세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존중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유롭지만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해림 씨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참고만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야?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뭘 바래? 당신은 돈도 못 버는데 뭘 하자는 거야? 만약 이런 말들에 공감하신다면 용기 내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은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댓글이나 숫자 1로 마음을 나눠주세요.